결국 올림픽을 강행하며 전세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일본의 정치권에서 연일 문제를 일으키며 충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마저도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이냐며 항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전세계의 전문가들 또한 이번 올림픽이 일본발 변이 코로나의 확산세를 가중시키는 슈퍼 전파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연일 파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이끄는 중앙부처인 후생노동성 소속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술판을 벌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은경 청장 산하의 질병관리청 직원들이 음주를 즐기며 파티를 벌였다는 것인데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고령자의 의료와 복지 업무를 관장하는 후생성 노건국 직원 23명이 지난 24일 밤 도쿄 긴자의 한 주점에서 송별회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후 7시쯤 일을 마친 직원들은 자정이 임박한 시간까지 술을 즐기며 심각한 코로나 상황은 잠시 잊은 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벤트를 가졌는데요. 술판을 벌인 당시에는 도쿄도 차원에서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해달라고 요청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음주를 곁들인 모임이나 회식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환경이라며 식당을 이용할 때는 비말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가 설치된 곳을 선택하고 4명 이하의 회식을 권장하는 등 국민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생성 공무원들에게 이따위 권고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나 봅니다. 문제업소는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정까지 술잔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후생성 직원들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부서를 떠나는 직원을 환송해 주고 싶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자숙해달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일탈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무라 놀이이사 후생노동상은 기자회견에서 회식에 참가한 직원이 23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인원수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평소 생활 제약을 부탁하면서 신용을 배신하는 형태가 됐다. 고개 숙이며 사죄하면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결국 스가 총리까지 나서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일본 공무원들의 심야회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자민당 의원 3명이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기간에 일본 도쿄 번화가 긴자에 있는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탈당계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3명의 중의원은 자민당의 마스모토 준 전 국회 대책위원장 대행과 다노세 다이도 문부과학성 부대신 오스카 다카시 국회 대책위 부위원장 등입니다. 당초 마스모토 의원은 혼자 긴자클럽을 방문했다고 거짓말했으나 다노세 부대신과 오스카 부위원장도 동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당시에도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긴급사태 발령기간 긴자클럽 방문 사실을 보고받고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나부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음주 파티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부에 분노하는 건 당연합니다.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다시 한번 극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하겠다며 수도권 4개 도연에 내린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2,000명 넘게 발생하고 추가 사망자도 4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오사카부가 599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쿄도 414명, 효고현 211명, 미야기현 200명 순이었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오사카는 하루 신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쿄도 확진자 수를 넘어선 상황으로 주로 수도권보다 2주 먼저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지방을 중심으로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미우리 히로호미 오사카부 지사는 이미 4차 유행기로 들어섰다. 3월 중순 이후부터 감염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
30대가 최근 며칠 동안 60%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이 압도적으로 많다. 대학생들이 봄방학을 맞은 데다 환영회, 다가회, 회식 등에서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역대 최다인 6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변이 바이러스라는 사실입니다. 일본발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의 나쁜 점을 모두 모아놓은 악질 중에 악질 바이러스로 전파성이 높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1주간 오사카의 코로나 확진자를 조사해본 결과 무려 45%가 변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사카뿐 아니라 도쿄는 물론이고 코로나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에서도 변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 중 일부에 대한 선별 검사에서 이 정도인 것이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4차 유행이 변이 코로나 확산 속도에 달렸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급기야 오사카부 지사는 오사카에서만큼은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시무라 지사는 오사카 부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가 적용될 경우 오사카에서의 성화봉송은 중단되어야 한다. 중점 조치가 적용되면 불효 불급한 외출 자제를 부탁하게 된다. 오사카 시내의 성화봉송은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오는 14일로 예정된 오사카 내 성화봉송은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향후 올림픽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올림픽이 코로나 슈퍼전파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실린 인터뷰에서 감염병 전문가 스펜서 폭스 텍사스대 교수는 도쿄올림픽에 가는 사람 수와 세계 확산세를 고려해봤을 때 이번 올림픽은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감염을 유발하는 슈퍼전파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 신문 또한 일본 전국의 현 감염 상황은 감염 급증에 해당한다며 정부 분과회가 강력 대책을 요구했던 지난해 11월 확산세와 거의 비슷하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도쿄올림픽 개최를 바라지 않는다는 일본인이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염 확산이 있으니 개최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응답이 58%,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해 개최하길 바란다는 40%, 답할 수 없다는 2%였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기대와 불안 중 어느 쪽이 크냐는 질문에는 불안이 더 크다가 52%, 기대와 불안이 같은 정도가 32%, 기대 쪽이 크다는 14%에 그쳤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며 기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겐다이 비즈니스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스가 총리가 작년 10월 26일 소신 표명 연설에서 말했던 것들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휴대폰 요금이나 디지털청 설치, 그리고 불임 치료의 보험 적용이다. 특히 휴대폰 요금 인하는 이미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소프트뱅크와 KDDI는 20기가 고속 데이터 통신 월정액을 각각 45,000원, 5만원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정설립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2월 9일 디지털 개혁 관련 법안이 가거이 결정됐고 3월 9일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추세로 간다면 중의원 임기가 끝날 무렵인 올해 9월 디지털 정이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 인감과 팩스의 문화에서 탈피할 수 있는 국가적 매뉴얼과 시스템이 마침내 생겨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임치료 보험 적용도 2022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도쿄의 경우 불임치료 체외수정이 1월 평균 30만엔, 인공수정이 1회 15,000엔 정도였지만 스가 내각이 들어서면서 가장 비용 부담이 큰 체외수정의 경우 도쿄에선 최대 30만엔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히 불임치료 보험 적용은 저출산 대책과도 연동돼 있어 여성 유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 정책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에서도 한국에 비해 엉망진창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이 꽤 선방하고 있다는 점이 지지율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그나물에 그 밥이라고.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료, 공무원, 국민들까지 아주 환상적인 조합이네요. 일본 올림픽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참가하게 된다면 한국으로 일본발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침투되는 상황이 올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홍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이런 일본의 농간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올림픽만큼은 걸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일어나는 웬만한 사건들은 미제로 남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다고 합니다. 선진화된 과학수사 기법과 함께 골목마다 빼곡히 들어찬 CCTV나 차량의 블랙박스 혹은 범인의 미세한 흔적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기술력 덕분에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100%는 없는 법, 가령 운 좋게 사각지대에 걸린다거나 매우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계획했을 경우라든지 가끔 아주 사소한 실마리를 놓친 탓에 자연스레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사건들도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이유로 경찰들은 물론 각종 전문가조차 포기한 사건들을 평범한 민간인들이 연달아 해결해 화제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한국의 네티즌들이었죠. 과거 일본의 한 도시에서는 온 동네마다 좀도둑들이 기승을 부리자 이들을 잡기 위해 경찰들이 내놓은 기상천외한 잠복 근무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본의 한 도로가에서 이상한 형태의 자판기 사진을 게시했는데 자세히 보면 옆에 있는 자판기들과는 달리 마치 옷처럼 구김이 있는 데다 5cm 이상 들려있는 밑공간에 신발의 형태가 삐져나온 것으로 볼 때 이는 누구라도 단번에 자판기 인형을 덮어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일본 경찰 측이 고심해서 내놓은 위장복으로 근래 자주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 보완해낸 것이라 밝혔습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이런 어설픈 눈속임에 누가 넘어가겠냐고 하겠지만 일본에는 길가에 자판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쁜 도시인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고 무엇보다 홍보 인형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효과로 밤길에 혼자 다니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엉뚱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불과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자판기 인형이 개당 100만원의 비싼 가격에도 불구 경찰 측이 본격적인 홍보를 하기도 전에 민간기업 수십 군데에서 먼저 구매 문의를 해오는 등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었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일본은 범죄율이 낮은 국가에 속하긴 하나 언론에서 연속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를 쏟아낼 경우 겁이 많기로 유명한 일본인들이 유독 공포심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이같이 엉뚱한 발명품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일각에선 우스꽝스러운 상품도 용이 나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가 많은 개인 발명가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등 긍정적인 부분을 함께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지 시민들은 경찰들의 적지 않은 반감을 갖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이라면 상상도 못할 불신검문이 자행돼 시민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인상이 단정하지 못하고 튀는 스타일이라면 그 빈도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또한 현재는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초면에 반말을 하는 습성도 시민들의 반발을 증가시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모름지기 사건 해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하기만 한다면 차라리 할 말이라도 없겠지만 일본의 범죄 검거율은 고작 40%를 웃도는 수치로 한국의 95%와 비교해도 크게 밑도는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일부에선 코난이라든지 김전일과 같은 탐정물이 큰 인기를 끄는 배경에 대해 일본 경찰들의 형편없는 수사력에 실망한 시민들이 만화를 통해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죠. 물론 한국의 경찰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기에 수사의 속도가 더뎌지거나 오리무중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미제 사건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엔 웬만한 해외 경찰을 뺨치는 네티즌 수사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갑자기 뜨기 시작한 한국의 네티즌 수사대들은 초창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거나 혹은 추측성 가십거리를 퍼나르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이들의 정보 습득 능력과 분석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심지어 경찰들이 해결에 난항을 보이는 사건들마저 해결하는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홍대에서는 납치된 2명의 여성 회사원들이 며칠 뒤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들은 이를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단서 하나조차 못 찾는 상황이었지만 소식이 퍼진 후 인터넷 뉴스에 게재되자마자 해당 사건이 허무하리만큼 간단히 해결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뉴스 댓글을 통해 자신의 추리를 써내려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면식범이면 적어도 우연히 만났을 리는 없고 반드시 핸드폰 통화 내역이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못 잡는 걸 보며 면식범 소행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의 차에 탔다는 것인데 이 또한 차에 탄 지 6분 만에 발생한 점을 보며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결론은 택시 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단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간 것이고 만약 납치범일 경우 전화하는 것을 그냥 두었을 리가 없음에도 그냥 내버려 둔 것으로 보아 처음엔 한 명의 기사였지만 이후 제3의 인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택시 중에서 한강 둔치로 차를 몰고 간 내역을 살펴봐야 하며 특히 교통 카메라 기록 중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근처에서 한강 둔치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듯한 택시를 찾아야 한다. 근처에 CCTV가 없다면 도로상에서 시간차를 갖고 찾으면 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결국 찾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실제로 범인이 잡힌 뒤 현장 검증을 진행했는데 해당 네티즌이 추리한 시나리오가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것이었죠. 경찰들이 진짜로 이 댓글을 참고하여 수사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으나 어쨌든 경찰도 밝혀내지 못한 범죄 시나리오를 정확히 추리해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당시 네티즌들은 이를 숨은 명탐정이라며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에서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의 경우에서도 네티즌 수사대들은 눈부신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수많은 뺑소니 사건 중 하나일 뿐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 보였으나 화물차 기사로 일하던 남편이 부인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이라는 스토리가 알려지자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대중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즉시 경찰의 수사가 빈약하다는 등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수사가 어려웠다는 해명에 더욱 화가 난 네티즌들은 이를 그저 두고 보지 않았고 갖가지 자료들을 찾아가며 일부는 현장에도 직접 방문하는 등 저마다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이 엉뚱한 CCTV를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한 외제차가 용의 차량으로 지목되는 해프닝도 벌어졌지만 한 네티즌은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서 CCTV가 있다고 제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마침내 진짜 범인의 차량을 특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도 네티즌 수사대는 존재하지만 대부분 이메일을 해킹한 것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쓰거나 혹은 경찰들이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숟가락을 얻는 등 감히 한국 네티즌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인데요. 이미 한국인들의 키보드 실력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가운데 경찰조차 포기했던 사건을 먼저 나서 해결했다는 소식은 일본의 대형 커뮤니티에도 올라오며 한국 경찰들은 저들을 특별 채용해야 한다. 한국에서 범인들이 금방 잡히는 이유는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기 때문이라는 등 긍정반, 부러운 반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과거엔 일부 논란이 되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캐낸다든지 각종 진실 공방 중에 끼어들어 불필요한 정보를 흘리는 등의 행동과 익명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군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려울 때마다 마치 내일처럼 나서 사건을 말끔하게 해결한 뒤 사라져버리는 네티즌 수사대의 순기능의 집단지성의 발현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재는 무엇보다 공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 언론 기관에 따르면 네티즌 수사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결과 이들의 공통점을 개인적인 분노와 끈기라고 말했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자신들이 당했던 억울한 사건들, 예를 들면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파손됐거나 금융사기를 당하는 등의 문제를 겪었을 시 경찰들이 매번 인력과 증거 문제를 들먹이며 무책임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이들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발견할 경우 자연스레 도와줘야 한다는 심리가 발동하는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수사 방법은 매우 단순했는데요. 주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 기능을 활용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는 수준에 불과했고 일부는 특정 인물들이 사진을 찍은 배경을 알아내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등 한 차원 높은 기교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까지 수사를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집념을 보였는데 비록 보상은 없지만 자신의 일로 누군가 상황을 극복하고 억울한 일이 해결될 수 있다며 그 자체만으로 희망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 스스로가 적정선만 지킬 수 있다면 시민들 모두 경찰이 되어 그만큼 치안 수준이 한 단계 강화되는 일도 그저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